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주입니다. 자, 오늘 동원 시스템 여러분들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최근에 동원 시스템즈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왜 이렇게 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지, 물론 여러분들도 이곳저곳에서 소식을 접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해서 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4680 단독 수주 관련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왜 4680 배터리에 집중을 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최근까지 상승은 사실 이 8월 달에 나올 이슈를 선반영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좀 더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차트상으로 현재 열려있는 상단 밴드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볼 이슈들,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 4680 배터리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이슈들을 지켜봐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해당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동원 시스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680 배터리를 왜 우리가 지금 봐야 하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먼저 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리고 제가 작성한 마인드맵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680 배터리는 사실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170 대비해서 에너지 용량이 5배 크고, 그리고 주행거리가 16%가 증가를 했고, 출력은 6배가 증가한 이 원통형 배터리 462 지름 높이가 80을 뜻하는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자, 이 원통형 배터리를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제가 다 적어놨는데, 일단은 이 규모의 확대죠. 일단 7년 이후 이 시장 규모의 성장률이 이 9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조사된 걸로만 좀 보더라도, 원래는 이 4680 배터리를 이 상용화하고 좀 유명하게 약간 이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꺼낸 게 누군가요? 테슬라입니다. 근데 테슬라밖에 없다 보니까 납품할 만한 이 회사가 적잖아요. 생산량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커질 수 없었던 사업이지만, 최근 들어서 뭐 지금 여기도 나와 있죠. BMW, 뭐 다임러, 루시드, 니오, 리비안, 벤츠, GM, 뭐 스텔란티스, 볼보 등 우리가 알만한 글로벌 완성차들이 이 4680 배터리 탑재를 발표를 하거나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4680 배터리 관련해서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붙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관심을 계속해서 앞으로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얘네들이 아직까지는 4680 배터리를 탑재를 하지 않고 있지만, 탑재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기업과 진행이 될지, 그리고 어느 기업과 배터리 수급을 받는지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은 또 강하게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기차량 4680 수요는 2025년 약 72GWh에서 2030년에는 650GWh 규모로 전망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폭풍 성장을 진행을 할 것이고, 많은 이 글로벌 완성차 업계들이 4680 배터리를 탑재를 진행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가 볼 기업이 바로 동원 시스템즈인데, 동원 시스템즈는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인터배터리 여러분들 갔다 오셨나요? 저는 인터배터리 갔다 왔었는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조금은 다른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이 로드맵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고체 관련해서 2027년도에 양산을 하게 된다고 이제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이에 따라서 전고체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 삼성 SDI 쪽의 전고체 관련해서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4680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4680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삼성 SDI는 4680 뿐만 아니라 46파이죠. 46파이. 뭐 46120, 뭐 46110,
4695, 뭐 이렇게 4680 이후에 이제 높이를 더 확대시킨 그 배터리의 이제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그 높이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아무튼 이렇게 발표를 진행을 하게 됐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고체, 이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가 삼성 SDI가 뭐 27년도에 양산을 진행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전고체 배터리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7배 정도 비싼데, 이 비싼 거를 과연 이 상용화를 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양산을 시작하는 거랑, 그리고 상용화랑, 그리고 대량 생산이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에는 하이엔드급의 자동차에 납품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 수요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걸 노리고 2030년도에 얘네들은 전고체를 한대요. 왜냐? 기술력을 우리는 더 넣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거고, 이건 이거대로고, 우리는 4680을 언제? 8월달. 8월부터 양산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8월부터 양산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해서 이슈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테슬라에 납품을 하려고 이제 생산을 하는 건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4680 배터리를 생산하는 이 오천 공장의 초도 생산 물량을 누가 수주를 했다? 이 동원 시스템즈가 단독 수주를 했다.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캔 케이스가 왜 중요하냐, 제가 이렇게 설명란에도 써놨는데, 캔 케이스 안에는 이 양극과 음극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배터리의 안정성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 글로벌 완성차라든가 이 업계에서 이 캔 케이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동원 시스템즈는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단독 수주를 하면서 뭐가 생긴다? 이미 레퍼런스가 생긴 겁니다. 기존의 얘네는 이미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의 신뢰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단순히 동원 시스템즈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하고 끝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봐야 합니다. 저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뭐 볼보나 뭐 스텔란티스, GM, 벤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기업들, 뭐 합작사도 되겠죠. 다른 기업들에 납품되는 그런 물량에도 이 동원 시스템즈의 물량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적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23년도에 이미 증설을 진행을 해놨습니다. 이게 4680 배터리 생산량은 아닌데, 이 현재 신공장 증축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현재 원통형 배터리 생산 능력이 5억 개 정도라고 해요. 연간 생산 능력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생산량을 보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얘가 뭐 단독 수주를 해서 그냥 끝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4680 배터리를 왜 봐야 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수급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자, 차트 보시면 오늘도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전에 저항을 맞고 떨어졌었던 가격대를 재차 좀 두드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저항 구간은 48,500원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인 저항 구간은 48,500원. 기존에 지지를 받았고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가격대를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돌파를 해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해당 가격대를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52,5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로는 그냥 열려있는 상단 밴드만 본다면은 6만원 선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과연 관심도가 어느 정도 올지에 따라서 그 상승 여력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분석 여력, 분석하는 부분들과 트레이딩의 영역은 사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수급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단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방으로는 1차적인 부분으로는 11,500원 정도를 좀 지지 구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좀 체크를 해 두신 다음에 사실 여러분들이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사람마다 매매 관점과 투자 습관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현재 차트를 봤을 때 이 가격대들이 좀 중요하겠구나 싶다는 가격대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해당 가격대들을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맞게끔 대응 전략을 좀 구상해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이 압도적인 물량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은 투신 쪽에서 물량이 들어왔는데 투신은 사실 단기적인 성향이 좀 강한 이 수급이기 때문에 투신 물량은 일단은 제외를 하고 연기금 쪽 물량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 쪽 물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 수급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좀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주가 상승이 일부 나오기 시작한 시점 120일 기준으로 좀 봤을 때 JP모건이 한 6만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쪽에서 38,000주, 교보에서 교보는 사실 매도 물량이 좀 꾸준히 나오고 있네요. 외국인 물량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JP모건 그리고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메리츠네요, 메리츠. 그러면은 잠시만요. 작성을 좀 해드릴게요. 외국계 증권사는 JP모건, 그리고 골드만, 그리고 모건스탠리. 이렇게 3개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쪽은 유진투자증권 하나만 그냥 체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메리츠는 물량이 2만 주라서 사실 뭐 유진투자증권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긴 한데 그래도 그냥 유진투자증권만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진. 그래서 이렇게 4개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얘네를 좀 체크를 해야 되냐면은 얘네가 그나마 물량을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가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 현재 구간에서 하방 압력이 강하게 가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동원 시스템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